아, 내가 중학교 애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, 공무원 앞에서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어려운 세 번째 복병을 만났고, 그건 강연을 할 때 이제 보통 어느 지역에서 하시느냐, 강사료가 얼마냐, 뭐 이런 행정적인 게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일본으로 보는 항목이 있는데,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뭘 볼까요? 어떤 항목을 볼까요? 여러분이 한번 유추해 보시면 비용, 거리, 뭐 대상, 뭐를 볼 것 같습니까?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.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. 또요? 연령대? 연령대. 맞아요. 제가 보는 건 일단 여자냐 남자냐. 누구를 더 선호할까요? 당연히 여자를 더 선호하죠. 왜냐하면 제가 일단 아버지하고 관계가 되게 얼어 있고요. 저희 형 하나 있거든요. 근데 형하고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이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남자가 조금 그렇게 막 선호되진 않아요. 근데 오늘 보세요. 9분이시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선착순으로 끊긴 했지만 지금 남성분이 몇 분이시죠? 4분이에요. 선착순으로 받았는데 사실 제가 그러면 남자분이면 빼면 뺄 수 있잖아요. 이 남자 새끼네? 이 새끼가 왜 신청을 하고 지랄이야? 탈락? 왜냐하면 주최 측에서 탈락시키면 되잖아요. 그리고는 죄송합니다. 선착순이어서 선생님보다 다른 분이 먼저 하셔서 선생님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남성분을 4분을 이렇게 꼽았거든요. 제가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. 그게. 제가 만약 전애였다면 일단 남자는 탈락이에요. 네. 근데 남자가 싫어서 탈락인가요? 아니에요. 왜 탈락이죠? 네? 소통하는 반응. 그렇죠. 그러니까 남자가 있으면 제가 활발하게 자기 역할이 역량이 안 나오니까 그가 싫어서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내 플레이를 뛸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제낀다라고 하거든요. 그 새끼들을 제껴버린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서 사실 저 사람이 나 미워서 제낀 거 아니에요. 내가 살으려고 우리는 무언가를 제끼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많으면 또 제껴요. 남자인데 나이가 많고 권력이 높고 돈이 많으면 그러면 이제 일단 제가 강의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탈락인 거죠. 그리고 여성도 제가 해보니까 제가 가장 플레이를 잘 뛸 수 있는 그 환경이 있더라고요. 싱글인 여성이 좋을까요? 결혼하신 여성이 좋을까요? 왜 그럴까요? 근데 여러분 결혼했어요? 싱글도 계신 거예요, 지금?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? 네, 알았어요. 이런 애매한 분위기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아요. 예,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. 그러면 확실하게 개인차가 있지만 싱글인 분들보다 결혼한 분들이 훨씬 강의하기 편해요.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분들보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분이 훨씬 편해요. 그러니까 자꾸 가리는 거예요, 사람을.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자기가 가장 강연하기 편한 때가 40, 50대 여성들이에요. 저는 30대에도 조금 별로예요. 왜냐하면 30대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제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30대는 뭔가 이렇게 웃잖아요. 이렇게 좀 활짝 안 웃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리고 본인이 이쁘다고 느끼잖아요. 더 활짝 웃지 않아요, 보통은. 본인이 자기가 이쁘다, 사람이 자기가 이쁜 거 알아요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럼 이제 이렇게 웃어요. 이렇게 막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그런 소리 내지 않아요. 자, 저런 소리를 내는 분은 보통 40이 넘어야 돼요.
이렇게 40, 50 넘잖아요. 아, 이런 소리. 그럼 그때가 강의가 제일 잘 돼요. 근데 제가 코로나가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제일 잘 플레이를 삶에서 뛸 수 있도록 환경이 도와준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웃어준다는 게 뭐예요? 적절하게 그 사람이 가장 플레이를 잘 뛸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을 해주는 집이 있어요. 아버지 이번에 합격했습니다. 대단하다 우리 아들. 이렇게. 대단하다 우리 아들. 자,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대단하다라고 할 때 평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아버지 합격했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이다. 겸손해라. 항상 겸손해. 네가 뭘 하냐. 어른들 말씀 잘 듣고. 자,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이 사람이 플레이를 뛰는데 반응을 해준 리액션이 이 사람의 길을 다시 확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해지거든요.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생기기 시작해요.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 억울한 게 아니래요. 내가 일했는데 그거를 알아주지 못하면 나이 먹을수록 억울하대요.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받고 싶은 인정은 가능성에 대한 인정. 야, 너 잘할 것 같아. 해봐. 근데 저희가 20살, 30살 되면서 저희가 3년, 5년, 10년 보통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과를 냈을 때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. 그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걸 인정을 못 받았을 때 겉으로는 어른인 척하지만 우리는 잘 삐지는 성향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내가 인생에 있을 때 나한테 그런 응원을 적절하게 가해주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면 좀 이렇게 시시비비를 거는 그런 대상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강연도. 그거는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중학교 남자아이들 같은 애들은 좀 나쁜 새끼들이죠. 그 새끼들은 진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플레이를 하려고 할 때 우리에 대해서 냉소적 시선에서 그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엄마 나 이거 이번에 해볼 거야. 네가 뭘 하니? 네가 되면 엄마 손에 장을 근데 그게 뭔 뜻이에요? 장을 지진다는 게 이게 뭐 정확하게 뜻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모가 있어요. 솔직히. 야, 네가 그걸 하면 엄마가 손에 진짜 장을 지진다. 그리고 엄마 나 이번에 합격했잖아. 어떻게 됐대? 너랑 같이 본 애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냐? 너 같은 애가 되게. 아이고 별일이 반쪽이네. 그러는 집 진짜 드라마에서만 있지 않아요. 진짜 있어요. 아버지 100점 받았습니다. 쉬었나 보다 이번에. 다른 애들도 100점이냐? 100점 못 맞으면 바보지. 그런 집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건 마치 중학교 애들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인생을 사는 거죠. 근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와서 세 번째가 발견했어요. 그게 뭐냐? 무관중인 거예요. 내가 삶에서 뭘 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. 내가 힘들어서 시험도 합격했고,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성과를 낸 게 있고요. 두 번째 힘들었던 게 있어요. 사람은 그 두 가지를 알아줄 때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거든요. 여러분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뒤놀며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어요? 한 분? 다 절단이죠. 여러분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빠져 피할 바를 모르니 이게 찬송가 가사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분들이 이
그 호수를 가는데 광풍이 일어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때 그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잔잔해져라니까 한마디에 딱 잔잔해졌다는 거예요. 자,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고요. 우리의 마음에 막 광풍이 있는 게 있어요. 막 화가 나거나 인정을 못 받아서 억울하거나. 예? 근데 말 한마디에 그게 쫙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. 그 풍랑이. 근데 내가 뭔가 플레이를 막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카메라에 두고 계속 혼자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반사해서 튀어나오면 또 공을 치고 이렇게 공을 치고 또 쳐야 되는데 내가 공을 던지면 이게 어디론가?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중학교 애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 공무원 앞에서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어려운 세 번째 복병을 만났구나. 그건 삶의 무관중인 거예요. 마치 스포츠 선수들이 지금 무관중 축구. 여러분 진짜 그거 진짜 살벌하지 않습니까? 막 슛 넣었는데 무음. 덩크슛 딱 했는데 무음. 아무것도 없어. 홈런 쳤는데 아무것도 없어. 야, 진짜 그 선수들 심리적으로 그리고 진짜 게임 안 됐을 거예요.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성과를 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.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아프고 고생하고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관중인 거예요. 그때 인간이 느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계속되는 블랙홀 같은 허무함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코로나가 지나도 코로나 시기 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패턴으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삶의 무관중으로. 내가 성과를 냈는데 함성도 없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아프겠다 이런 것도 없고. 그러면서 카메라 앞에서 딱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이 든 게 아니라 힘이 빠져버리더라고요. 다. 그래서 돈이 있으면 이건 못하겠는데. 그렇지만 사정상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? 어떻게 하죠 우리는? 해야죠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이 없는 결핍이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안내해 줬어요. 그걸 소개하려고 오늘 강연은 하는 겁니다. 삶의 무관중이 찾아왔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응하지를 않고 제가 이때까지 강연을 했던 방식은 뭔가 이렇게 던져서 그 사람이 반응하면 그걸 받아서 다시 딱 치는 거예요.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는데 어쩔 수 없이 강연은 해야 되니까 정말 싫은데 하면서 인간은 살아갈 그 지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에 좀 적응하려고 하잖아요. 그게 뭐였냐면 그 무관중인 그 강연에서 제가 알았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남을 배려하다 못해 남의 눈치를 매우 많이 보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.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. 내가 남을 배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의 눈치를 매우 많이 보느라고 내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있는 느낌인 거예요. 그리고는 사람들 눈치를 계속 살피는 거죠. 이게 부모님이 다투는 환경에 너무 노출된 아이의 특성인지 제 성향인지 그것이 연합된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 근데 사람의 심리가요 되게 놀라운 게 서비스에서도요.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해요. 고객님 이러는데
내가 내 무게감을 갖고 고객님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나쁜 마음이 나한테 안 나오거든요. 근데 내가 너무 눈치가 고객님, 네, 제가 네, 안녕하십니까 고객님.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예의 없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. 사람이 서로 동물이니까 그 느낌을 알아보거든요. 그러니 과한 서비스는 고객의 나쁜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. 그렇다고 야, 저 봐봐. 서비스 많이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지금 선을 넘네. 그러면 물 한 잔 줘요. 고객님은 손 없어요? 갖다 먹어요. 장난쳐? 언제까지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주길 바래요, 고객님. 자,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, 예? 내가 이렇게 들려져 있구나. 항상 주변을 배려하다 못해 계속 눈치를 보고 있구나. 그러니 관객이 없으니 나는 계속 블랙홀로 떨어지는구나. 처음으로 그걸 안 거예요. 내가 그렇게 말투를 하는구나. 그러면 목소리의 느낌이 조금씩 바뀌거든요. 어떤 분들이 제 이제 영상이나 제가 이제 라이브 같은 걸 몇 번 김창욱 TV에서 하잖아요, 종종. 근데 그걸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. 뭐 가장 큰 이유는 슈퍼챗을 받으려고 한다, 이런 그런 전공을 치르는 아닙니다. 제가 그거 뭐 얼마 먹으려고 뭐 그 도토리 뭐 몇만 원 먹으려고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.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나로 존재하고 있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커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나를 볼 때 그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강연장에 오면 얼른 이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거에 이렇게 삭삭삭 맞춰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게 소명으로든 비즈니스적인 그 감각으로든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거였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졌으니 한없는 블랙홀로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하면서 찾은 그것이 바로 내가 너무 남한테 많이 맞춰져 있구나. 내 마음의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 있구나.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동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. 미어캣. 자, 웃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? 닮았네. 근데 그 미어캣의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? 예? 이렇게 따라가죠? 야, 그 약간 미어캣. 야, 그래서 그랬구나. 그래서 조금씩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. 아주 조금씩 배려하지만 내 마음의 뒤꿈치를 바닥으로 이렇게 내리는. 그랬더니 얼굴의 느낌이 편안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.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? 배우 닮아간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배우 닮아간다는 게요, 무슨 사람의 생김새가 무슨 조형적으로 이게 그게 아닌 느낌이에요. 우리가 정말 명배우라고 하는 배우들이 요즘에 한국 남자 배우들이 다 그렇게 예전에 고전적인 그런 생김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여성들도 그렇게 막 너무 조각처럼 생겼다고 다 좋아하나요? 좋아해요? 예, 좋아한답니다. 네, 좋아한답니다. 보통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좋아한다네요. 그러니까 그 느낌이 뭐냐면 자기로 있을 수 있는 그 느낌.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이게 스쿼시 같으면 제가 전에는 공을 딱 던졌으면 여러분한테 던지잖아요. 그럼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튀어나온 걸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나에게 치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한 번도 내가 나에게 그걸 던지진 않는 거죠. 계속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고요? 그렇죠, 타인에게. 그게 고객이든 그게 사장님이든 그게 직원이든 그게 연인이든 그게 그 누구에게든 항상 100% 외부에 맞춰져 있는
물론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이 세상을 숭고하게 해요. 그 사람들이 되게 연골 같아서 삶의 충격도 잘 받아주고 조직을 잘 부드럽게 돌리고 또 집안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집안이 되게 부들부들하다고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충격을 계속 받으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심각한 정신의 병이 시작되더라고요. 그리고는 억울해요. 힘이 없어요. 근데 당신 때문에 이 조직이 이렇게 됐다, 이 가정이 그렇게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와 그녀를 알아주는 것도 별로 없죠.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해요. 누가 그렇게 하래? 아니 왜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난리 지랄 연병이야. 아니 그게 이제 본인이 좋아서 했잖아.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우리도 피곤한 게 있었다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.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날개 없이 계속 떨어지는 느낌. 코로나가 많은 거를 앗아가고 몇 가지를 선물하는 느낌이 들어요. 저는 이제 좀 성과가 덜 나더라도 예전보다 조금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쪽 방향으로 가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.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론들은 정답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것은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것이 삶의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나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경우에는 제 시간대에는 이런 일들이 왔는데 저는 이렇게 선택하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각각의 선택인데 그냥 제 경우는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떤 건가를 선택할 때 그거는 또한 여러분의 선택의 몫인 것 같아요. Oh, girl, it must be you again.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. Take the pills and go to bed, but I'm still hooked on this. Well, you are sacred in a way. I don't know God,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.